스타크래프트의 복서,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 철권의 무릎, 워크래프트의 문.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게임으로 세계의 정상을 찍은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게임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해외 프로게이머들은 한국인 프로게이머들을 약간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으로 취급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탈인간급 실력이라는 거죠. 남들이 만든 걸 이렇게까지 잘하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게임 플레이어들의 명성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만든 게임은 뭐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이 등장하면서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FPS 못한다, 이 선입견은 이미 오버워치로 인해서 무너졌고, 심지어는 이제 만드는 것도 잘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우리나라의 게임 제작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린 이 게임, 아울러 FPS 시장에 배틀로얄 열풍을 일으킨 이 게임. 오늘은 펍지 주식회사의 배틀그라운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배틀그라운드는 2017년 3월 24일에 발매된 배틀로얄 게임입니다. 배틀로얄 게임의 특징은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가 진행된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매판마다 긴장감 넘치면서 드라마틱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든 생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전략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적극적으로 적과 교전하는 여포 전략, 가만히 숨어서 교전을 피해간다는 간디 전략, 총 대신에 자동차로 적을 물리치는 고라니 전략 등을 꼽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배틀그라운드의 묘미는 플레이할 때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한정된 지역에서 틀에 박힌 전략만을 고수해야 하는 기존의 FPS와는 틀을 달리하는 게임인 거죠. 이러한 특징 덕분에 배틀그라운드는 기존 FPS 마니아는 물론 그동안 FPS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게이머들까지 사로잡았어요. 출시 후 16일 만에 무려 1000만 장이 판매됐을 뿐만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 수를 기록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놀라운 기록은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어요. 배틀그라운드라는 대작 게임을 만드는데 고작 1년의 시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개발 인력은 겨우 30명 남짓이었다고 해요. 당연히 투자 자금도 턱없이 적어서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이런 온갖 악재 속에서도 배틀그라운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발 전략에 있습니다. 당시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을 총괄한 김창한 프로듀서는 효율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했는데요. 효율과 속도라니 벌써부터 한국인스럽죠. 이는 개발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개발 기간 단축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가로 세로 길이가 8km에 달하는 거대한 맵은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때 개발진은 기본적인 지역만 제작하고 나머지는 자동 공정으로 채워 넣었는데요. 이것은 세세한 부분을 다듬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총기와 자동차 역시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현했어요. 총기는 기존에 만들어진 데이터를 구입해서 사용했고, 자동차는 외주를 맡겨서 제작했어요. 덕분에 총기와 자동차 데이터를 직접 제작하는 수고를 덜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대충 만든 건 아닙니다. 개발진은 게이머들의 흥미를 살 수 있도록 배틀그라운드만의 독창적인 시스템을 추가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게임 시작 방식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형태로 시작됐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게이머가 낙하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위치와 전략을 곰곰이 고민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부터 긴장감 넘치는 환경을 조성해준 거예요. 또 다른 시스템은 부착물인데요. 배틀그라운드에 등장하는 총기는 조준경이나 손잡이 같은 부착물을 다양하게 장착할 수 있어요. 총기의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일종의 성장 요소를 마련해둔 셈이죠. 이처럼 불필요한 시간 낭비는 덜어내고 부족한 점은 빠르게 채워나가는 개발 전략 덕분에 개발진은 게임 개발을 시작한 지 단 4개월 만에 배틀그라운드의 테스트 버전인 알파 버전을 완성이 됩니다. 웬만한 게임 개발 기간이 평균 3년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 정말 속전속결로 만들어낸 게임이었어요. 이후 테스트 버전을 통해 꾸준히 수정, 개발했고 2017년 3월 24일 온라인 PC 게임 유통 플랫폼인 스팀을 통해서 얼리 액세스 형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게이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어요. 돈을 내는 만큼 강해지는, 그러니까 현질에 질린 게이머들한테 실력으로 승부하는 FPS가 등장한 거예요. 특히 배틀로얄이라는 소재는 게이머 특유의 경쟁 심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배틀그라운드는 무려 7,500만 장이나 판매됐는데요. 그 유명한 닌텐도의 슈퍼마리오보다 많이 팔렸어요. 투자 대비 수익률은 더욱 놀라운데요. 한 방송 인터뷰에 따르면 배틀그라운드는 초기 투자금 40억 원을 기준으로 700배가량의 수입을 냈다고 합니다. 40억 곱하기 700이니까 무려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거죠.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FPS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요즘에야 오버워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FPS도 잘한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전이었다면 아마 대부분 아니요? 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한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게이머들은 대한민국을 FPS의 불모지로 여겼습니다. FPS의 대명사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그닥 잘하지 못했거든요. 오버워치 출시 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FPS는 서든 어택을 의미했어요. 반면에 세계적인 FPS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좀 마니악한 편에 속했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FPS 좀 한다 싶은 게이머들은 대부분 이 서든 어택 프로게이머로 활약을 했었는데 막상 해외에서는 서든 어택의 입지가 너무나도 좁았어요. 해외에서는 다들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당시 우리나라 게이머들은 FPS를 아무리 잘해도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었어요. 그러던 도중 오버워치가 FPS에 물꼬를 한번 터주고 살짝 유저들의 그 흥미가 떨어질 즈음에 배틀그라운드가 출시가 된 거죠. 배틀그라운드는 새로운 FPS에 목말라 하던 우리나라 게이머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국내 게임 순위 1위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00주 넘게 1위를 지키고 있던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밀어내고 기록한 순위예요. 이후 우리나라 FPS 게이머들은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FPS 실력을 얕보던 나라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나라가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엄청난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배틀그라운드 프로팀인 젠지는 배틀그라운드의 첫 번째 메이저 국제대회인 PUBG 글로벌 인비테이셔널 2018에서 3인칭 부분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두었는데요. 이 가운데 에스카, 김인재 선수는 최다킬, 최고 누적 데미지, 최장 생존 기간 등 모든 부분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리나라 FPS 게이머의 실력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여기서 김인재 선수에 대한 이모저모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김인재 선수는 배틀그라운드를 포함 무려 5종목의 FPS 게임을 석권한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한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려 5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니,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한편 우리나라의 활약은 1년 뒤인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19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이 대회의 우승 역시 이전 대회의 우승팀인 젠지가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FPS 게이머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를 사로잡은 FPS 게임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게이머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만들기도 한다는 게 증명된 것 같아서 기쁘네요. 오늘의 마녀스푼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